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, 대표님. 먼저 그 넥시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는 2018년도에 그 창업한 회사고요. 그 설계 기술과 이제 프로그래밍 기술을 융합을 해서 이제 보다 더 높은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입니다. 그 대표님이 이제 그 넥시빌을 설립하게 된 어떤 동기, 그리고 또 회사 설립 이전에 이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구조공학 전공으로 이제 박사를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창업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이제 벤처 회사를 이제 좀 근무하고 그다음 이제 벤처에서 중견기업까지 성장하는 회사를 좀 거치면서 좀 실무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실무 안에서 실제 설계자들이 설계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를 좀 알고 이제 그것을 보다 좀 개선하고자 창업을 했습니다. 지금 이제 그 넥시빌에서 이제 개발했거나 그리고 또 앞으로 개발 예정인 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예, 일단 디자인 익스프레스라는 거는 이제 웹 기반 플랫폼입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설계자가 이제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는 설계 프로세스 중에서 필요한 그 템플릿을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템플릿에서 값을 입력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자동으로 산출된다든지 도면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든지 하는 이런 자동화 서비스입니다. 네네. 아카이브 랩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서비스가 나갈 텐데요.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설계자들이 전문 지식을 사실 인터넷에서 받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어떤 지금 위키라는 이런 집단 지성에 대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다 설계자들이 고급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서비스가 이제 그 아카이브 랩스고요. 그리고 다자간 협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설계 그 프로세스를 이제 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리비전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깃이라는 그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계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부합성이 되게 좋아서 하는데 그 이유가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정되는 이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리비전들이 존재하는데 실제 어느 부분에서 누가 수정을 했는지를 추적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. 근데 깃은 이제 그게 그 어떤 그 변경 내용을 이제 추적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되어 있어가지고서 이제 어느 몇 월 며칠에 누가 어떤 부분을 수정했다라는 것을 바로 링크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다자간이 어떤 협업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유용한 도구로서 설계 데이터를 이제 깃을 활용해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그 디자인 익스프레스랑 연결을 시켜놨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연결돼서 이제 조금 그 질문을 드리면 많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실제 기술 개발 이후에 그 사업화 또는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3가지 어떤 그런 기술 부분에 대해서 결국 사업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사업 모델을 그럼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가져가실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. 또 이미 이제 그런 게 있다면 향후 이제 어떻게 더 그 발전해 나가실 것인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먼저 그 아카이브 랩스 그 위키 서비스는 일단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생각이고요. 그리고 그 디자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모델을 구성하는 이제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모델을 통해가지고서 설계 산출문들에 나오는 이제 그 자동화 서비스를 이제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모델링을 생성하는 부분까지는 누구나 이제 뭐 로그인 자체나 뭐 이런 계정이 없어도 접속을 가능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만들 생각이고요. 대신에 이제 이 설계 산출물을 이제 저희가 그 추출을 해가지고서 외부에다 사용할 때 그때 저희한테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. 예.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월간이든 연간이든 구독을 하셔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단건으로 이제 결제를 하셔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다자간 협업 시스템은 일단 저희가 기본 베이스로 그 저희가 설계 템플릿을 저장하는 시스템에다 이미 넣어놓은 상태고요. 이제 이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구현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UI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가치와 함께
수익적인 부분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유익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이후에도 사실 그 많은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네. 앞으로 뭐 그 렉시빌이 뭐 앞으로 개발하고 싶거나 하고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? 일단 그 설계 자동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착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축적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에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화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인공지능 그 설계 서비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떻게든지 간에 이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이제 축적하는 것이 이제 다음 단계고요.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설계 서비스를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잠깐 이제 그 대표님 일부 이제 언급은 해주셨지만 실제 이제 다른 그 분야보다도 이제 건설 또는 국토교통 분야의 어떤 그런 스타트업 그 창업과 활동은 굉장히 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미약하고 조금 미흡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. 이런 어떤 한국 건설의 어떤 스타트업이 조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점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다. 그리고 그 돌파구는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스타트업 이 생태계가 사실 그 저희가 그 한 90년대 후반에 벤처 1세대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기술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쭉 쌓여 있는데 사실 그것을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멘토 멘티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건설 분야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먼저 창업을 하신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창업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 간에 이런 네트워킹이 활발히 된다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. 이제 그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은 저는 그것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이후 자체는 뭔가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공개되거나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사실 기술은 이제 끊임없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봐서 옛날의 기술을 사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이제 그 대형 IT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 정책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술을 공개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자발적으로 그 기술 참여자들이 늘어남에 있어서 그 기술을 계속적으로 이제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사실 기술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외부에도 공개를 하고 그것을 서로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발전시킬 수 있으면 그 기술에 대한 이익도 쉐어할 수 있는 일단 그런 마음이 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. 초기 창업 단계에서 가장 유효했던 정부의 어떤 지원 방안이 어떤 게 있었고 또 스케일업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런 그 지원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초기에 창업할 때는 창업이란 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정보들을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져가는 게 사실 중요해서 그런 정보에 대한 어떤 이제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초기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기술 개발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개발을 해야 되니까 기술 인력들을 사실 이제 초기에 아이디어만으로는 자금력이 없으니까 그 자금력을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초기에 가장 많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스케일업을 한 이후에는 이 건설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시제품을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테스트 베드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.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아이디어하고 기술 개발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말 그대로 현장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회라는 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기회라는 것을 사실 이제 그 네네. 스타트업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찾아가기에는 너무 좀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.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R&D하고 기존의 R&D하고는 평가 방법부터가 우선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네. 그래서 그 기존에는 어떤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연구 개발에 대한 KPI가 이제 달성이 되면은 연구가 완성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지만은 사실 이제
스타트업이 하는 R&D나 이제 이런 것의 가장 큰 목표는 사업화입니다. 그래서 R&D지만은 사업화를 위주로 해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단순한 연구, 뭐 제품을 뭐 만드는 이제 이런 연구가 아니라 그것을 저변에다가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획적인 능력까지도 다 R&D 영역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거기에 뭐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은 요 R&D 지원 사업 안에 이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스타트업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 자금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민간 자본 중심으로 약간 좀 전환을 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.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건설 분야의 어떤 그런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그 엔젤 투자자나 그 벤처 캐피탈의 관심이 굉장히 좀 저조하다고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이제 목적을 보게 되면 빠른 자금 회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이라 볼 수 있는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뭐 설계되고부터 해서 지어지는 것까지에 대한 시간들이 꽤 길어지고 그 안에서 자금들이 흐르는 것들이 기존의 일반 산업들이랑은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부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자금이 회수되기까지의 텀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좀 관심이 없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기존에 사실 이걸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법은 저희가 건설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특허하고 신기술 위주로 해서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특허와 신기술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까지도 사실 한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. 이제 그런 시간들을 최대한 단축시켜 가지고서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애자일 방법론을 이제 건설에도 저는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야지 자금 흐름이 이렇게 스타트업에서는 또 건설에서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해서 투자자들이 오히려 거꾸로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사실 이제 그 제가 드린 질문 이외에도 조금 그 스타트업의 어떤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조금 더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스타트업을 한다 그러면은 야 이제 되게 힘들겠다. 고생길이다. 예, 고생길이다.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.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 성공하는 스타트업은 단 10%에 못 미칩니다. 실제로 많은 이제 위험과 리스크를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맞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10%가 미리 선별돼가지고서 딱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10% 안에 들 수 있는 그 기회 요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버텨가지고서 그 기회를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끈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작은 실패에 있어서도 낙담하지 말고 계속 자기네 소신껏 이제 추진해 나가는 이제 이런 추진력들이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또 많은 응원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. 대신에 이제 그 10%까지 갔을 때에 대한 그 성공이나 이제 거기에 대한 영향들은 이제 온 사회가 다 나누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지지 없이 처음부터 아예 그런 그 이제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용기부터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너무 냉담하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예 사실 스타트업들도 많이 힘이 빠지죠. 네. 지금 말씀하신 분에서 기업가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별도로 좀 노력하시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신 건 있나요? 일단 사회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좀 방향 설정과 이런 고민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좀 해보면은 사실 할 일들은 되게 많습니다. 근데 이게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가지고서 뭔가 좀 뭐 이타주의적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자존감도 높아야 되고 뭐 끈기 있어야 되고 사실 이런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실제 이제 사회가 나가야 되는 이제 그 방향하고 잘 매칭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뭐 기업가 정신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
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 기술을 발전하는 그 속도를 어떻게 보면 좀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창업가에 있어서 그냥 좀 큰 덕목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사실 변화가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약간 파도 타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파도에 휩쓸려 갈 수도 있지만은 그 위에서 서핑을 타면서 즐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이제 약간 즐길 수 있는 마인드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건설 산업이라는 부분 자체가 시장의 어떤 그런 기술적 역동성이나 내지는 시장의 어떤 그런 그 매력도가 사실 이렇게 많은 산업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그런 시장의 어떤 매력도가 떨어지고 역동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데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오히려 저는 이제 조금은 다른 생각이긴 한데요. 건설 산업만큼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은 분야가 없다.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이 활용돼 가지고서 최종 그 산출물이 나오는 이런 산업이 건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높다라고 보고 또 거꾸로는 이제 이런 리서치에서는 그 생산력은 제일 낮다.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다라는 이제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. 오히려 이제 사람이 많이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낮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. 실제 역동적으로 그 기술을 습득하거나 하는 것도 다 근본적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인 이 건설 산업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 역동성을 따라가기 좋은 산업이 없고요.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서 저희 같은 이제 뭐 자동화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도구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. 네, 결국 사람이 하는 어떤 수작업이 많은 어떤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어떤 그런 산업이다라는 거를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기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간의 어떤 그런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연구기관 쪽에 조금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은 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타트업에서 성공하는 이제 사례들이 이제 사실 이제 확률적으로 적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이제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선별 작업보다는 여러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골고루 기회를 주어줄 수 있게끔 이제 뭐 국가 R&D든 아니면 이런 지원하는 이제 기관들도 이제 너무 이제 이 뭐 기술 발전 단계가 뭐 아직은 미약하거나 아니면 뭐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최소한 이제 기회는 이제 동등하게 주어지는 게 저는 앞으로 산업이 더 이렇게 발전하고 또 이제 풍부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본 토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저기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. 저희가 이제 많은 내용 가지고 이제 아마 돌아갈 것 같습니다.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정리를 해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이제 그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